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판결이 나옵니다. 주주 이익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면허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일단 얘기하는 상법 개정은 그 이사 충실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법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헌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자들의 경영 행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이게 되나보다 그런 식의 이제 반응이었다면 주말부터 이게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의원님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도 써주시고 그래서 이거 유예 되나보다 하면서 주가가 진짜로 실제로 오르고 있고 오늘도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이 저는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 지금 끝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습니다. 이 관심이 상법으로 옮겨가야 돼요. 맞아요. 그 상법을 옮겨가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법이 경제 참여자들한테는 헌법 같은 존재인 거잖아요. 그 상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영업 활동을 하고 경영 활동을 하고 이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들에게 회사한테 충실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비슷하게 이제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지배주주, 일반 주주 차별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곳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유명한 아마 그게 2009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왔을 텐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판결이 나옵니다. 근데 그 판결이 이건희 일가 구하기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판결이 그 상법의 이사 충실 의무 규정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기존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건 맞다. 그리고 이 이사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 이사들이 결정해가지고 기존 주주들이 이 피해를 보게 만든 건 맞다. 네, 그거는 이제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가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쭉 했는데 주주들한테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등등등등 요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삼성 계열사들도 에버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회사들은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1 가격에 엄청나게 저가 발행된 전환사채를 다 이건희 일가가 독식하고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서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은 당연히 희석되죠. 그때 발행되어 있었던 양보다 아마 전환사채 발행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용 씨나 몇몇 이 자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죠. 그러면은 이사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냐? 이거에 있어서 아니다. 이사들은 회사한테만 충실하면 되는데 주주한테 충실할 필요가 없고 회사한테 충실하면 되는데 이 회사는 에버랜드는 전환사채 발행 가격을 정했고 그만큼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주주들은 주식이 희석됐지만 회사는 아무것도 희석된 게 없잖아요. 돈이 들어왔잖아요. 정한 가격으로. 그래서 무죄다. 이제 이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게 확립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됐고 그 이후에는 제 표현으로는 이 롤렉스 시계를 찬 이사들에게 주주 이익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면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제일모직, 삼성물산이 합병해서 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뭐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해서 LG화학 주주들이 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 손해를 보고 밥캣도 지금 마찬가지 뭐 주식회사 두산 지주사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밥캣이라고 하는 황금송아지에 대한 지분율이 뭐 2배, 3배 오르고 이런 상황들을 그냥 이사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가 나를 지켜줄 거니까. 지켜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대 국회 때 카카오뱅크 사장 출신의 이용우 의원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번에 22대 때는 들어오지 않으셨지만 그분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를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그래서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 개정안에는 이사는 회사 그리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말을 넣었고요. 또 그 법에 이어서 박주민 의원이 이제 같은 취지의 법을 발의했는데 비례적 이익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회사 및 총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개정안이 비슷하게 몇 개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냈었죠. 법무부가. 뭐라고 이제 냈었냐면은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라서 굳이 얘기할 가치를 잘 못 느끼긴 네, 하는데 네. 정부의 공식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에 논거가 원칙적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굳이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에 써져 있었던 내용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맞죠. 원칙적으로 맞죠. 뭐 해외는 그렇게 해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네요. 네, 근데 우리는 안 당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아닌 경우들이 가끔 발생하는 거죠. 대체로는 회사가 잘 되면 주가도 오르고 그러면은 주주도 좋고 90% 정도의 상황에서는 그 두 개가 일치합니다. 이제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하죠. 회사가 이렇게 이익이 있으면 이게 이제 주주한테 이익이 올 때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이제 파이프라인에 이게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가지고 줄줄줄줄 새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기 오면 없어요, 별로. 주주한테 나오는 게.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또 당연시 되는 게 하니까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법무부가 상법 개정에 대한 주무 부처거든요. 네. 그래서 상법 개정을 동의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정부가 반대하면 법이 통과가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법무부가 공식 의견을 냈는데 야 원래 그냥 원칙적으로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건데 뭐 굳이 이거를 개정하냐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의견을 낸 거예요. 그분들도 저기 코스닥 오셔가지고 한번 깨져보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네,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를. 네. 일반적으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회사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난을 친다. 그러면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가끔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까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라 라고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재밌는 게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주식시장 개장식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딱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상법 개정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소액주주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상법 개정해야 된다 이 말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무슨 상법이냐 이랬더니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하자는 충실 의무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네. 대통령의 축사 내용이 이 충실 의무를 비례적 이익까지 넓히는 그 취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정부가 이렇게 훌륭한 입장을 냈단 말이야? 이 상법이 엄청난 재벌개혁인데 이게 엄청난 시장개혁인데 이거의 진가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해 6월 달에 경제인 연합을 비롯해가지고 재계 단체들이 쭉 연명을 해서 강력 반대를 합니다. 상법 개정 절대 안 돼. 논거가 몇 개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영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무슨 의사결정 할 때마다 맨날 소액주주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의 이익도 고려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막 소송하고 귀찮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권 방어가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극렬 반대를 하고 나서 정부의 입장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안에서도 어제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기재부 장관이나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지만 아 우리 이거 할 거예요. 동의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지 않고요. 아 뭐 경영자들의 어떤 그런 우려도 고려해서 잘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 톤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여당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도 아 상법 개정 경제계에서 너무 반대가 심하다. 그래서 아 뭐 쉽진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번 기회에 금투세 유예해 줄 테니까 상법 개정하자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 어쨌든 반드시 이 정부 여당을 설득해서 이 개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개정되고 나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상법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헌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자들의 경영 행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하지 말자고 하는 논거가 경영권 방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아까 정재계가 뭐 이제 막 그 회장님들 모이신 단체가 야 이거 하면은 무슨 외국계 펀드 이런 데들도 들어와서 막 우리 방해하고 소액주주들이 맨날 소송 걸고 이러면은 우리 경영권 뺏겨. 근데 안 그래도 바쁜데 귀찮게 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경영을 잘하면 경영권 안 뺏겨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일론 머스크도 지분율이 아마 테슬라 뭐 10몇 %밖에 안 돼요. 13%인가? 근데 얼마 전에 6월인가 7월에 주총 했을 때만 70%가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을 잘하면 주주들이 안 쫓아내죠. 근데 경영을 못하는데 그냥 우리 아빠가 창업자야? 경영 못해.
그럼 주주들이 쫓아낼 수 있어야죠. 이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창업자가 꼭 그 회사를 운영해야지만 잘 된다라고 하는 우리 재벌들의 오래된 논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 창업자가 정말 이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창업가 정신과 이 기업에 대한 정말 애정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야 더 잘한다라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죠. 아니 제프 베조스 그만두고 나서 아마존이 시총 2조를 돌파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빌 게이츠가 지금 이제 그냥 대주주로서 뒤에서 그쵸. 후원하고 뭐 고문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더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막 재벌의 정부가 되게 의존했어요. 무슨 뭐 망할 것 같은 회사 있으면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다가 막 재벌들 막 졸라매가지고 인수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경제 운영에 있어서 재벌들한테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재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래 당신들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 거에 모두 협조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는데 아니 2024년이잖아요.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이제는 바뀌어야죠. 대한민국도 아니 소유와 경영 제대로 분리해서 이거 물려받아가지고 진짜 경영 잘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경영권 승계해서 할 수 있게 해주고 못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주주들이 제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경영권 방어를 해야 돼요. 우리 경영권을 외국계 펀드가 가져가면 그럴 수 있어요. 이런 허접한 논거로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게 사실 우리 경제나 우리 주식시장이 또는 우리 기업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다. 근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경영을 잘하면 안 잘려요. 그런 얘기와 동시에 경영을 못하면 잘려야 돼요. 근데 그 잘리는 것이 좋아요. 본인한테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있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나? 지금 그런 마음이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사실 이게 문제 해결되지가 어려운데 이제 재벌이 또 그걸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손을 좀 놓으면 더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더 키우면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산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죠. 그래서 끝까지 이걸 손에 쥐고 있으니까 이걸 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경영권 방어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지금 IMF 때 그때 뭐 외국인 자본이 들어가서 다 털린다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좀 봐줄까 뭐 이런 말이나 통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게 맞다. 못하면 나가는 것도 맞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상법 개정은 그 주주 충실, 이사 충실 의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건가요? 제가 일단 얘기하는 상법 개정은 그 이사 충실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거 말고도 뭐 이런저런 뭐 정부가 전자주총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 내놓은 게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질적인 거는 바로 그 충실 의무, 우리 헌법과 같은 경영자들의 어떤 경영 행태를 좌지우지하는 그 규정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 충실 의무가 개정이 되면 상법이 개정되면 코스피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봐요. 외국인 투자자들 저도 만나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차피 니네는 주주가 아니잖아. 어차피 다 뺏어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이. 되게 유명해요. 우리나라가 그 코퍼릿 거버넌스가 되게 후지다고 하는 게 너무 유명한 얘기여가지고 아니 그게 지난번에 LG화학 사태 때문에 LG화학은 그때 글로벌 기업이기도 했었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 해외 투자자들한테 저도 들은 얘기지만 물적 분할이 뭐야? 그런 게 있어? 아니 영어로 뭔데? 막 이러면서 그때 스피노프?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들이 이제 진짜 공부하고 와 한국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인식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뭔가가 한번 바뀌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안 가고 주식으로 오르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금투세가 그렇다면 상법은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의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물꼬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투세 이야기가 관심이 많을 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상법 개정으로도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의원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네, 사실 어쨌든 힘써주시는 거죠. 이 정도의 어려운 경제개혁 과제는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가 없으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국회에서 주장할 수는 있죠. 근데 저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정부나 여당의 영향력이 큰 재벌 대기업 회장님들이 막 앞다퉈서 안 된다고 할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거, 정치인들이 이런 반대가 있는데도 돌파할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몰라서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이 뭐 금투세도 이제 알았는데 상법도 뭐 해야 돼? 뭐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인식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당하면 당할수록 알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일수록 그런 상황이 돼서 꼭 그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계에서도 의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민주당은 아직 당론 채택 과정까지는 밟지 않았지만 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냥 아주 이견이 없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저는 코스피가 바로 3천까지는 가지 않나. 그렇게 바로요? 네. 아닌가? 아무튼 네. 아무튼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 외국인 수급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아무튼 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투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이 정말 관심이 많고 애정을 갖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분야가 기후 문제잖아요. 기후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신 이후로 이제 인식이나 이런 게 좀 어떠세요? 느낌이?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에요, 요즘이. 왜냐하면 원래 대한민국은 기후 대응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 국가예요. 석탄 화력 비중도 굉장히 높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이제 아래로 누르면서 원가보다 싼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까 전기 수요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합니다. 사람 뭐 인구수나 뭐 이런 거 다 대비해 보더라도 그리고 누적 배출량도 굉장히 높아서 이미 변화한 이 기후에 대한 역사적인 누적적 책임도 많이 지고 있는 국가인데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기후 관련해서는 조금 태도를 많이 바꿨어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선언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많이 이제 이끌어낸 거죠. 노력을 통해서. 먼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라고 하는 거를 유럽부터 시작해서 뭐 캐나다 막 많은 국가들이 이걸 이제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도 이제 그 대열에 동참해서 우리도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국가 목표로 법에까지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얼마를 줄일 거야 하는 것도 전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정해졌던 것보다 대폭 위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외 석탄 발전소 지어주고 돈 버는 이런 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그것도 딱 중단을 시켰고요. 근데 막 선언, 약속 이런 것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로 선언만 한다고 해서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걸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딱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정권이 바뀌었고 여기가 이제 정치 유튜브는 아니니까 제가 뭐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기후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 맞거든요. 거창하고 이상적인 그런 목표가 선언이 돼 있는데 실제로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정책들은 진행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2030년까지 어떻게 줄일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상태가 있고 가야 되는 2030년 목표가 있으면 이렇게 낮아져야 될 거잖아요. 그럼 보통은 한꺼번에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확 줄이기가 어려우니까 보통은 선형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이거를 매년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거를 이제 한번 계획을 개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거의 줄이지 않다가 이 정부 임기 끝나자마자 이렇게 줄이는 걸로 이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숙제를 미룬 거네. 나중에 할게 뭐 이런 거네. 네, 근데 그 다음 정부는 그러면은 무슨 수로 하나요? 1년에 막 몇 프로씩 갑자기 어떻게 줄이겠어요. 그러니까 2030년 감축 목표도 거의 막 달성이 되게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가장 답답하고 충격적인 일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OECD 완전 꼴찌거든요. 진짜 많이 꼴찌예요. 네, 많이 꼴찌.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정말 미친 꼴찌인데. 근데 그러니까 그 원인을 얘기하자면 이제 밤새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호남하고 제주도에 가장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많아요. 햇빛도 좋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루에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제일 그쪽이 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발전소만 짓는다고 해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개통이 연결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드에 이제 이거 전원을 꽂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선이 있어야죠. 근데 그럼 여기에 재생에너지나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개통망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빠르게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개통망이 이제 붐비고 좀 거의 다 찼다는 이유로 2031년 12월까지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신규 인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게 7년 4개월이에요. 이게 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앞으로 7년 4개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많은 동네에서 변전소와 그런 송전망이 없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전전소와 송전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해야 되는 거죠. 진작부터 이걸 열심히 해왔으면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방법들도 사실은 있어요. 전기는 수요와 공급이 이제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죠. 근데 이제 호남 지역에는 수요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지로 이걸 올려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송전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데이터 센터나 막 이런 것들 엄청 경기도 수도권에 많이 맞아요.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을 해서라도 그냥 호남 내려가서 이 데이터 센터 지으면 아니면 산업단지 여기다 지으면 우리가 전기요금 반값에 해줄게. 여기 공급이 많으니까. 이게 지역별 차등요금 되거든요. 이런 정책을 사용하면 어쨌든 큰 수요들이 몇 군데 내려가면은 이 계통의 혼잡을 줄일 수 있고 더 수용할 수 있는 양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적인 해법들도 있고 뭐 물리적으로 이런 설비를 설치하는 해법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 되는데? 망이 붕기네? 미안? 7년 동안 하지 마. 7년은 7년 너무 심하다.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꼴찌라고 했잖아요. 많이 꼴찌인데. 근데 7년 동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정말 나중에는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 정말 안 좋은 게요. 일단 첫 번째는 무슨 뭐 재생에너지고 이런 신기후테크 산업에서 우린 정말 뒤처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내수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입이 아플 정도인데 아니 아리백 해야 되잖아요. 수출하려면. 그러니까요. 아니 어떡해요. 반도체 아리백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 하고 있잖아요. 경쟁사들은. 맞아요. 그러면은 재생에너지가 없는데 아리백 어떻게 합니까? 이 기업들. 그러면은 수출하지 말란 얘기죠. 지금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뭐 환경 깨끗한 게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경제, 기업, 통상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밑거름인 건데 이거를 하지 않는다.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책임을 방기한다. 이거는 저는 주식 투자자 분들도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탄소를 유독가스나 이런 것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리백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뭐 애플에서 너 탄소 얼마나 했니? 안 돼 그러면 너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환경이 아까 7년 4개월은 저는 이걸 몰랐는데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네, 2031년 12월까지. 와, 그러면은 우리가 더 뒤처지게 되고 이것도 한 산업 경쟁력에 너무나도 취약할 것 같아요. 걱정이 큽니다. 오늘 이소영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수세 문제도 있지만 상법 문제도 있고요. 기후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최재천 교수님의 숙론이라는 책을 이제 읽었는데요. 토론이란 말 쓰지 말고 숙론이란 말을 쓰자는 이제 제언을 하신 거예요. 토론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싸운 듯하고 뭐 끝장 토론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의견을 내면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싸워보자 한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누가 이기냐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하셨던 얘기들이 사실 누가 이야기하는 건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옳은 건지를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토론이 아니고 숙론을 통해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라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제가 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좀 숙론의 장이 열려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끝으로 의원님께서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화 나누면서 저도 모르던 것들도 많이 배우고 생각이 정리되는 계기여서 되게 불러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들 이번에 아마 많이 느끼셨겠지만 정치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정치 뉴스 되게 보기 싫고 이상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다 이렇게 아마 눈살 찌푸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치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1번, 2번 뭐 누가 좋아 누가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이고 정당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의미 있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렇게 관심 가지시기 시작하면은 정치인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정치가 조금 더 좋아지고 우리 경제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터부시하지 마시고 정치랑 조금 더 친해지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열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금투세를 포함해가지고 주식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투자자분들을 대신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우리 주식시장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